네, 시작할게요. 오늘은 110페이지에 있는 유해 폐기물의 중간 처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중간 처리라고 하는 것은 압축이라든지 파쇄라든지 선별이라든지 소각 어제도 계속 말씀드렸는데 소각에서도 마찬가지로 유해 폐기물의 중간 처리에 들어가고요. 그리고 고형화, 안정화도 중간 처리에 들어가요. 그래서 고형화, 안정화까지 해서 이제 중간 처리 부분이 중간 처리를 하면 최종적으로 뭐 해요? 매립을 하겠죠? 그래서 중간 처리에 압축이라는 거에서 파쇄라는 거에서 선별이라는 거에서 여러분들이 뭘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되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110페이지에 있는 중간 처리의 목적을 보시면 가장 대표적으로 부피 감소를 위해서 말을 바꾸면 감량화죠. 폐기물의 감량화를 위해서 중간 처리를 하고요. 이렇게 감량화를 해야지 그 다음에 오는 후속 처리인 매립을 할 때 그 매립재 면적이 우리가 효율적으로 쓸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매립재 수명이 증가된다라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부피를 감소하는 거를 주 목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유해 폐기물을 물리화학적으로 무해화 시킬 수가 있대요. 즉 모든 중간 처리가 유해 폐기물을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무해화 시킬 수는 없어요. 그쵸? 근데 예를 들어서 안정화다라고 하면 유해성이 있는 물질의 용출 특성을 감소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뭐 시멘트 같은 것들을 넣거나 포틀랜드 시멘트 같은 것들을 섞어서 고형화시킨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걔네들은 물리적으로 어쨌든 간 이제 가둬놓은 거니까 약간은 안전화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화학적으로 무해화시킨다라는 것은 뭐 소각 같은 것들, 소각 같은 것들은 우리가 일단 유기물, 탈 수 있는 유기물의 형태를 무기물화시키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렇게 안전화를 시키는 것을 중간 처리의 목적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사실 모든 중간 처리가 다 이런 식으로 안전화하고 무해한다는 건 아니에요. 아셨죠? 그냥 단순 파쇄를 하는 거는 안전화 무해화를 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리고 선별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안전화 무해화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처리 방법에 따라서 무해화 시킬 수 있는 처리 공법들이 있다라고 알아두시고, 세 번째로 안정화라고 했는데 이거는 뭐 소각 같은 그 분해 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액상이나 온이상, 그러니까 슬러지 말하는 거죠. 액상, 온이상 폐기물은 슬러지의 탈수나 건조들을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가 매립하기 전에 중간 처리를 하는 이유가 이렇다라고 하는 부피 그 중간 처리의 목적을 알아두시고, 가장 큰 중간 처리의 목적, 최종 처리 가기 전에 중간 처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감량화라고 알아두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중간 처리에서 가장 대표적인 압축부터 시작해서, 압축은 폐기물 중간 처리의 목적은 감량화, 안전화, 그 다음에 슬러지 같은 것들을 분해시키는 안정화,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요. 그 중에서 감량화에 가장 초중점을 둬야지 나중에 매립을 할 수가 있다. 그 중에서 첫 번째로는 압축. 압축은 쉽게 말해가지고 뭐 굳이 정의, 뭐 개요 이렇게 하면 폐기물을 여러 가지 방법으로 눌러서 덩어리로 만드는 작업을 말하는 거죠. 덩어리를 베일이라고 얘기를